최근 북한이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하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6.15 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를 전망해 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윤현수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북 메시지를 내질 않았습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5일은 바로 어제죠. 어제 오후에 저도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저도 직접 보고 들었는데 문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마음이 참 무겁다,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야말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냉랭한 상황이 온 것에 대한 아쉬움, 실망감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6.15 정신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부정적이고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가 있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꼼꼼히 점검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상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의미와 과정은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6.15 공동선언이 나올 당시에 저도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실제 그 회담 준비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분단 이후 6.25 전쟁을 거쳤고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평양에서 만났어요. 이 자체만으로 해도 역사적인 것이고 6.15 선언이 나와 있단 말이죠. 남북관계 발전, 평화, 통일 그런 합의를 했거든요. 그 합의에 따라서 사실 남북 장관급 회담, 분야별 회담들이 열렸고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어요. 그리고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이 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어졌거든요. 군사적으로도 실내 구축 문제가 남과 북 사이에 군사 당국자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 이후에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정부에게도 이제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대남 압박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소중한 합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침을 계속 해왔어요.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안타까운 얘기를 했는데 자, 사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북한의 대남 전략이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핵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지금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 발전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남 전략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전략 수립이 참 힘들어요. 자, 그렇지만 북한의 부당한 그런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딱 확고한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얻을 일이 없다. 도발을 한다면 응징 또는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화로 나오고 입장을 바꾸면 얼마든지 북한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결국 북한으로의 메신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요. 정부는 사실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라는 강력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또 계속적으로 물리적 충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6일 아침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비무장지대에 다시 군대를 진출시키고 남쪽을 향해서 전단을 살포를 하겠다라면서 또 경고와 엄포를 놨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6월 4일 날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전단과 관련해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철폐, 연락사무소, 또 폐기, 또 9.19
군사합의도 또 폐기할 수 있다라는 일련의 수순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조치로서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단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지시에 따라서 결국 이제 통전부라든지 대남 부서들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군부까지 나섰죠. 김여정이 군사적인 행동을 군부에게 위임하겠다, 권한을. 그리고 첫 번째 나온 반응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지시받은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다시 당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보면 대남 전단, 우리가 대북 전단 살펴하니까 대남 전단 살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당장 어떤 행동으로 옮기진 않지만 우리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단계적으로 높인다. 도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두 장관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도발한다면 강력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북에 보여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실상 방금도 정경두 장관 말씀을 차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력한 대비 태세가 준비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러시아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인 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외교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맹국 미국과 지금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수립하고 함께 해가는 한미 공조와 연합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역시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지금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에 서서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미연합연습이 강화된다든지 대비태세가 강화된다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혹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걸 하면 대북 제재가 더 강력해져요.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을 다독이고 설득하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단독으로 또는 미국과 함께 이런 노력을 해 나가는 외교력 발휘도 중요하죠. 네, 사실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각자 나를 계속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도 사실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남북 간 합의 준수를 위해서 남북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전망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남북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왔고 또 실무를 담당을 했고 남과 북은 전쟁도 치렀고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했어요. 남북 간에 의미 있는 합의들도 있습니다. 7.4 성명, 또 기본합의서, 6.15 그리고 4.27, 9.19 이런 중요한 합의들이 있지만 사실 북한이 이 합의들을 잘 지켰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아마 독일과 같이 통일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상황이 온 것은 북한이 그런 합의를 해도 합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사실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가 오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휘일비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북한의 도발을 막고 잘못된 행동을 바꾸도록 만들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긴 호흡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지혜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정부와 우리 군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센터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